저는 올해 58세, 미국에 온 지 벌써 25년이 된 한국인입니다. 지금은 시민권자가 되어 LA 한인타운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그럭저럭 살아가면서 대학교 2학년인 아들 학비도 겨우 대고 있었죠. 미국 생활이 처음엔 정말 힘들었지만 25년이나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한국보다 이곳이 더 익숙해졌어요. 영어도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가 되었고 무엇보다 여기서 태어나 자란 아들을 생각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더 심해지고 식은땀까지 흘리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바로 911에 신고했고 앰뷸런스를 타고 USC 메디컬 센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즉시 심장 카테터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저는 생각할 틈도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틀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생명을 구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일주일 후 병원에서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총 청구액이 무려 7만 8천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앰뷸런스비만 2,300달러, 응급실 이용료가 1만 5천 달러, 심장 카테터 시술비가 4만 5천 달러, 이틀간 입원비가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저희는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월 보험료만 1,200달러나 내는 비싼 보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디덕터블이 6천 달러나 되었어요. 그 말은 제가 먼저 6천 달러를 다 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게다가 디덕터블을 다 채운 후에도 20%는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결국 제가 내야 할 금액은 거의 8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저에게 8천 달러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좋을 때가 1만 2천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임대료, 인건비, 물건값을 빼고 나면 순이익은 3천 달러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 돈이면 거의 3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아들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갑자기 8천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사가 3개월 후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되었죠. 병원 직원에게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월 200달러씩 40개월 동안 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자까지 생각하면 결국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거였어요. 그때 문득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심장 시술을 받으셨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하셨어요. 미국에서 8천 달러, 한국에서 50만 원. 같은 치료를 받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죠. 아내와 밤늦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여보,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게 어떨까요? 아내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계산해보니 비행기표 값을 포함해도 훨씬 저렴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한국의 의료비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건 확실했죠. 또 다른 문제는 마트 운영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마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아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12월 초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심장내과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혈관 한 곳이 더 좁아져 있다며 추가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했고 비용은 또 4만 달러 정도 들 것 같다고 했어요. 설령 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제가 내야 할 돈이 최소 6천 달러는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한계에 다다른 기분이었어요. 첫 번째 수술비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또 6천 달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싶었죠. 밤새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자고요.
다음 날 바로 인터넷으로 한국의 대형 병원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국제진료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해외에서 오는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서울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내면서 한국에서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했어요. 이틀 후 답변이 왔는데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략적인 비용도 알려주었어요. 스텐트 시술의 경우 보험 적용 없이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4만 달러, 즉 5천만 원 정도 들 것을 한국에서는 500만 원에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비행기표 값과 체류비를 모두 합쳐도 1천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죠. 마트는 일단 아내와 아들이 돌보기로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르바이트생도 한 명 더 고용했어요. 12월 말 25년 만에 치료 목적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을 떠날 때는 꿈도 야망도 많았는데 25년 후 병원비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고향에 온 반가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온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해서 국제진료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시면서 모든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의료 기록을 번역해서 제출하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미국 의사의 진단이 맞았어요. 추가 스텐트 시술이 필요한 상태였죠. 하지만 응급 상황은 아니어서 충분히 준비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도 실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자유로우니까 궁금한 걸 다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이야기할 때 항상 조금씩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시술은 일주일 후에 하기로 하고 그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25년 만에 한국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죠. 지하철도 훨씬 편리해졌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신기했어요. 가장 놀란 건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할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바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디지털화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술 당일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의료진들이 정말 전문적이었고 시술 과정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안심이 되었죠. 그리고 며칠 후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총 비용이 420만 원이었거든요. 미국에서는 4만 달러, 즉 5천만 원 정도 들 것을 한국에서는 420만 원에 해결한 거예요. 입원비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미국에서는 하루 입원비가 2,700달러, 즉 3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말이에요. 약값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에서 한 달치 심장약이 300달러 정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약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국에서 2주 동안 머무르면서 든 모든 비용이 800만 원 정도였어요. 비행기표 100만 원, 호텔비 200만 원, 병원비 400만 원, 기타 생활비 100만 원 정도였죠. 미국에서 두 번째 시술을 받았다면 최소 1,500만 원은 들었을 텐데 한국에서는 절반 정도의 비용으로 해결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의료 서비스의 질이었어요. 미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고 세심한 면이 많았어요.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하셨고 의사 선생님도 환자 입장에서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났어요. 25년 전에 헤어졌을 때는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다닐 수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친구 중 한 명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고 했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5만 달러, 즉 6천만 원 이상 들었을 거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2주 후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25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이제는 미국인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정작 큰 병에 걸리니까 결국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는 현실이 씁쓸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비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결국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게 크니까 사실상 무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LA로 돌아와서 마트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고민이 되었어요.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아질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한국을 오가야 하나 싶었거든요. 아내와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은퇴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아들 문제가 있지만 아들도 곧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할 거니까요. 실제로 주변에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간 한인들이 몇 명 있어요.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훨씬 적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번 경험이 저에게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준 것 같아요. 25년 동안 미국에서만 살다 보니 한국을 거의 잊고 살았는데 다시 한번 한국의 좋은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의료 서비스 면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고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자유롭다는 게 큰 장점이었죠. 지금은 3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도 한국에서 받을까 생각 중이에요. 미국에서 한 번 검진 받는 비용이면 한국에서 몇 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주변 한인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니까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특히 의료보험이 없거나 보험이 있어도 디덕터블이 높은 분들은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받는 것도 단점은 있어요. 우선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미국 의료진과의 연계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계획된 치료나 정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큰 수술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번 일을 통해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실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의료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일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려고 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기적인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병원에 갈 일을 최대한 줄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의 병원들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려고요. 25년간 미국에서 살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향의 품이 가장 따뜻하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그 청구서를 보면서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빚더미에 앉아서 몇 년은 허덕였을 거예요. 이제는 주변 한인들에게도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의료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